지금부터 이제 채권법이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가 페이지요 182요. 문제집이요. 페이지요 165요. 지금부터 이제 채권법이요. 채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법은 문제풀이 강의는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다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법을 예습을 하려면 뭐 강의 노트 강의를 들어도 되고 채권법에 문제풀이 했던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요. 아마 채권법은 10강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10강 정도로 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다른 강의에 비해서 강의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 강의 수는 훨씬 적은데 거기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채권법은 양은 적은데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특징은 책에 쓰여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민총이라든가 이것은 약간 뭐 민총도 비슷한데 민총은 표현하는 것이 뭐 앞뒤로 바꾸고 이런 게 많지만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또 판례하고 조문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비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요. 182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채권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먼저 오늘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을한테요. 이렇게 돈 1억을 빌려주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면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1억이라는 것을 을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가 되는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1월 1일부터 그러면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자를 100만 원 내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만약에 현재요. 현재 5월 1일이라고 해봐. 그러면 현재 5월 1일이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이 있다 이 말이죠. 채권이 있는데 문제는 뭐죠? 갑은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가 없다? 청구권은 없다 이런 말이죠. 채권은 있는데 청구권은 없어요. 그런데 10월 1일이 되죠. 10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하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해서 보통은 을이 돈을 갚죠. 을이 돈을 받으면 갑이 어떻게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급부를 보유한다. 그래서 급부가 1억이거든요. 그것을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때로는 또 항상 우리가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돈을 갚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때로 어떻게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채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 이것을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오죠. 그러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압류해서 경미를 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제 집행 권능. 이러한 것들, 그래서 권능 이걸 뭐란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을 뭐란다?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는 뭘 가지고 왔냐? 소유권을 가지고 왔죠. 소유권에 뭐가 있다? 점유 권능이 있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 처분하는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보면 채권법의 채권이라는 것도 권리이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하고 그 다음에 급부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권능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권능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가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10월 1일 날 보면 이것을 이행기죠. 돈 갚을 날짜 이행기 또는 변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10월 1일이 되면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능하고 그 다음에 청구 권능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 채권이라는 것이 똑같죠. 그래서 채권이 있으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요. 5월 1일이 되면은 채권은 있지만 청구권은 없죠.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채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채권하고 청구권은 100% 동일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은 누가요?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여러분 이 특정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 특정한 행위를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부.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구권이다.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채권은 뭐냐? 그러면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청구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말은 100%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보통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가 돈은 중간에 돈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기 때 돈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구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다?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청구권.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나 뭐라고?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다. 그 다음에 분할이다. 분할. 또는요 증액이다. 감액이다. 증감이다. 뭐다? 소멸이다. 그래서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뒤에가 청구권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인데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특정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을하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란 말이야, 부부. 그런데 을은 돈이 없고 병만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갑은 을에게는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요, 병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을에게만 청구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권리죠. 우린 것을 뭐란다? 대인권이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에게는 청구하지만 갑은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대권이라고 얘기해요. 상대적이다. 갑은 을에게는 돈 갚으러 갈 수 있어. 병한테는 돈을 갚으러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것을 을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이것을 병에게 받을 수 있는가? 병에게.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갑이 을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로 보냐? 약관법 한번 봐서 184요. 184의 약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관이라는 것을 잠깐 이제 한번 보는데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16회인가부터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보면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모든 어디에 가더라도 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약관에 뭐합니까? 동의. 이게 없으면 넘어가. 이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약관에 동의.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요. 합격학교 딱 가면 제일 먼저 회원가입할 때 뭐라 해서 제일 먼저 또 뭐 나와요? 제일 먼저 약관에 동의. 혹시 안 나와요? 저는 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올 거예요. 나와. 뭐라 약관 쓰여 있을 거예요. 그 약관을 먼저 클릭을 해야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냥 약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지금 거의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약관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약관은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관이 계약 당사사의 구속력을 가진 구속력 박스에 막 구속력. 이런 구속력이란 말이 뭐죠? 구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봐. 여기 여러분요, 우리가 26세 한정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냐면 보험을 들어. 26세 한정해서 보험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 26세 한정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면 이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 24살짜리한테 차를 줬더니 차 사고를 났어. 30살짜리한테 차를 빌려줬더니 사고가 났어. 그럼 26세 한정 그러면 30살짜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런데 24살짜리가 사고했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못 받냐고. 보험을 들었는데 왜? 그걸 뭐란다? 그것을 구속력이라고 그래. 왜 내가 보험을 못 받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약관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약관이 법이라서가 아니고
만약에 약관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관을 만들어 놓은 약관에 대해서 내가 26세까지, 알겠죠? 최소한. 그럼 26세 이하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고, 26세 이상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신네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뭘 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관에 스스로 24살짜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은 보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보험 혜택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약관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약관에 대해서 뭘 했기 때문이다?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약관 있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을 약관이라고 그래. 미리 마련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할 때 보면 보험 약관이 쫙 나와 있잖아요. 미리 마련돼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대해서 뭐라 했다? ESSS. 그래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구속력을 가진 것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하기 때문이다?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계약이죠. 계약. 그것을 계약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약관이라는 게 뭐다? 약관이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그것을 약관이야. 미리.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약관이다 아니다? 아니죠. 나중에 추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약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나중에 추가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나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개별 약정이란 말이죠. 그것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약관의 구속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세 번째 명시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해. 약관에서 여기에 나온 것이 만약에 지문이 빠지면 그건 약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관 보면 먼저 명시 설명 의무는 뭐만 설명하냐? 중요한 사항.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요 대리인 있죠.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설명하면 된다? 대리인한테만 설명하면 돼요. 대리인한테만.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설명하기 곤란 거기를 줄고,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기가 이제 가장 엑기스죠. 알겠죠?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 암기해야 되죠. 당해 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성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여러분 충분히 예상한다. 이런 거 다 보험, 여러분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하면 돼.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면 보험 혜택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보험 자동차 보험 들 때 보험 FC가요 뭐라 한다? 당신은 만약에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는 보험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해도 우리 왜 안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상대방이요 똑같이 두 사람 다요 한 사람이 이번에 한 3년 정도 우리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한 달 뒤에요 자기 남편의 보험을 들라고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보험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안 되고 그래봐. 저쪽에서 열받아 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으면은 굳이 그것을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되풀이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뭐뭐뭐는 보험 혜택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쭉 이렇게 한 것을 뭐다 부연한다고 하죠. 부연한다. 알겠죠? 그래서 부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 있죠. 사업자는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경우는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사업자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보험약관이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엇인지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작성자에게 불이익, 즉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험약관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먼저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 이렇게 돼 있나요? 잘 봐봐. 통일적 객관적 해석이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보험 계약을 해석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보험약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관 내용이 족한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나에게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사고를 냈을 때도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이제 엄격 해석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 이런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좋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좋아요? 책임을 지는 게 낫죠, 책임은.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는 게 낫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면책약관이라고 그래요. 면책.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넓게 해석을 해야 돼? 좁게 해석해야 돼? 좁게 해석해야죠. 그래야지 고객이 보호를 많이 받죠. 그것을 말한다?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또 다이몬드 보세요. 수정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면허 운전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저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차를요, 파킹해놨어. 주차장에. 답이요? 그런데 절도범 무리요, 절도를 해가지고요. 이놈이 사고를 냈는데요. 양심도 없이 이놈이요, 또 무면허예요. 알겠죠? 3종 세트죠, 이놈이요. 절도하고 사고 내고 무면허고.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얘가 사고 내는 그 사람 무면허다. 그래서 삼성에서 우리는 보험 혜택 줄 수 없다. 감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래서 갑이요, 뿔나가지고요. 소송을 지겠어. 아니, 무면허 운전은 뭐죠? 보험 혜택 못 받는 거 나도 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주차장에 파킹을 시켜놨는데, 그러면은 혹시 절도범이 그것도 사고가 낼 거에 대비해서 그것도 무면허가 없는 놈이, 알겠죠?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요, 세파토리에서 이거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차장에 파킹해서 끝이지. 거기서 어떤 놈이 무면허 운전한 놈이 절도해가지고 사고 날지 모르니까 내가 그 앞에서 텐트 치고 지켜야 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가 뭐라 했냐? 우리가 무면허 운전은 보험 혜택을 못 받죠. 그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무조건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나의 지배권의 범위 아니냐. 예를 들어서 와이프란 말이죠. 내가 와이프가요, 맨 처음에 이제 여자들은요, 남자들에 비해서 상당히요, 여자들이요, 좀 이렇게 무대부적인 기질이 좀 있죠. 남자들보다는. 처음에 운전하고 가가지고요, 하루는 가가지고요, 덜덜 떨려가지고요, 오른발이 지가 나가지고 집에서 잠을 잘 못 자. 알겠죠? 너무 그냥 힘을 주고 온몸이 경직돼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날은요, 고기가 잘 돌아가. 왠지 세상을 내가요, 지금 차를 끌고 가면은 달나라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일. 3일째 되는 날 이제 남편 죽었죠? 전화가 아침부터 몇 시에 오냐고, 알겠죠? 몇 시에 오냐고. 빨리 차 끌고 오라고. 그래서 차 끌고 오자마자,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빨리 목덜미 잡고 내려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죠. 어디다 박아버려? 전봇대에다 박아버리죠. 알겠죠? 그건 뭐냐? 우리가 자기의 지배권의 범위네. 즉, 내가 그 정도로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아내가요, 운전해가지고 전봇대가 들이받았다.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보니까 여중생인가? 여고생들인가? 엄마 강릉인가? 여기 어디에서? 강릉이에요? 세 명인가가 어린애들이 자기네 엄마 마티즈가 조그만 차더라고요. 그 차를 끌고 가다가 오토바이 타는 가장인데 그 사람을 쳐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걔들이 막 트위터에다가 막 자기네끼리 막 SNS에다가 이상한 소리 올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고 싶다는 거 아니지. 어디 TV 무슨 프로그램에 났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고 같은 거 나는 거 다 좋다 이 말이죠. 이거 보면, 근데 지금 엄마가 차 키를 놔뒀는데 딸내미가 가져가 사고 났죠? 그럼 이건 무면허다고 얘가요? 그럼 이건 무면허로서 엄마가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거지. 왜? 엄마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어, 없어? 있는. 자기 지배권의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판례가 또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요, 이렇게 잠깐 예를 보면 술 마시는 사람도 아침에 약국 앞에서 잠깐 세워놓고, 잠깐 세워놓고, 시동 끄지 않고, 잠깐 가가지고 이제, 숙취 음료 하나 산다고요? 들어간단 말이죠, 약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이잖아요. 절도범은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알았죠? 절도범은요, 그 순간적으로 그냥 어때요? 차 끌고 가버리죠. 그럼 그런 경우도 내가 충분히 지배할 수 있죠. 왜? 키를 뽑든지, 시동을 끄든지, 키를 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키를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운전하고 갔죠. 그럼 무면허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에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죠. 그런 경우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절도범이 차를 파킹해놨는데 절도범이 그걸 내가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내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차 키를 어디다 넣어놨냐? 내 서랍 안에 넣어놨단 말이죠. 내 책상 서랍 안에.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서랍 안에 있는 키를 뽑아가지고, 알겠죠? 내 키를 내 자기 멋대로 서랍을 열어서 키를 가지고 가가지고 운전했다 이 말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가져가면 아무리 직장 동료도 그건 무슨 죄예요? 그건 절도잖아요, 절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경우는 누가 일단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운전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모든 무면허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가 아니고, 알겠죠? 이걸 수정해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서 일하는 무면허 운전 있죠? 그런 경우는 일단 나는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일단 누가 책임져? 보험회사 책임을 지고 다시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것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수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 칸이라고 되어 있나요? 185페이지 오른쪽 칸이요. 은행 예금 있죠? 이런 은행 예금은 뭐예요? 봐봐. 이런 예금이라는 게 뭐예요? 예금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재산권이죠. 그럼 재산권은 어때요? 내 멋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양도할 수 있어야죠, 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내 재산을 내 멋대로 내가 처분해가지고 누가 처분해요? 그런데 내가 정기 예금을 했는데 이자율이 높은 대신에 뭐라고 됐냐, 그 약관에. 은행하고 합의 없이는 이 예금을 양도할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다. 이런 약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양도를 못하게 하려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에 나와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이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돼. 받지 않는 약관 조항, 그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설명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 금지는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공정 약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공정 약관이다, 이 말이죠. 뭐라고요? 줄거, 부당하게란 말이 있어, 부당하게.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뭐다? 그것은 불공정 약관이고요. 이런 기습장이 뭐죠? 봐봐. 이러면 우리 기습장 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약관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만약에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5일 안에 환불할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을요 한참 쓰다가 여기도요 중간에다 하나 써놨어. 중간에다가 이런 약관 정한 효력이 있다, 없다. 그걸 기습장이다. 기습. 알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라냐면 중요한 환불 규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하도록 되느냐? 글자체를 달리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뭐 환불 규정이라든가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규정들이라든가 만약에 약관에서 상대방이 나한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은 색채를 달리해서, 글자 크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그래야지만이 고객이 금방 알 수가 있게끔. 자, 그래서 이런 봐. 앞으로요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부당하게 어쩌고저쩌고, 상당한 이유 없이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무효예요. 됐죠? 기습조항.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르는 권리를 한다? 제한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위에 보면 은행 예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은행 예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은행 예금 거기다가 밑에다 또 놨어. 이런 은행 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은행 예금 밑에다가 뭐냐면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인가?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인가? 이렇게. 가족 운전자, 여러분 보면 가족 한정하죠. 그래서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이러면서 어때요? 내가요, 나는 이제 지금까지 일반으로 보험을 들었거든요. 보험을 들었더니 보험료가 좀 많으니까 내가 친구한테 야 보험료 좀 싸게 좀 설계 좀 해줘. 그랬더니 보험료가 확 다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험을 들고 친구가 차 빌려달라니까 자기는 일반인이라고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더니 보니까 가족 한정이야. 그걸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다 말려줬다 안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한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설명해야 돼. 그래서 그것은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만약에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관의 일부 무효죠. 우리가 민법 제137조에 보면 뭐라 나왔죠?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런데 약관법 16조는 뭐냐면 약관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약관만 무효, 일부만 그러면 그 약관 조항만 무효가 돼. 나머지 약관 조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185페이지. 그래서 일부만 무효 이렇게, 일부만 무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7조 제1항 봐봐.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삼성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삼성보험회사 FC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뭘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약관 조항이 있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경과실의 경우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조항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고 제한한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약관은 가끔 여러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관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요, 페이지 165 문제지 페이지 165. 이러면 이 시험이 이제 15회 추가 때 시험이 나왔네요. 시험에 딱 나오니까 약관을 향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앞에가 뭐라 나왔어? 분양약관이 나오니까 이건 처음 들어봤다고. 세상 천지에 약관의 이름이 분양이잖아요. 알겠죠? 그냥 약관의 이름이 분양 아니에요. 운전하면 뭐요? 자동차 운전보험 약관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죽을 때는 생명보험 약관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 이름이 약관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분양이라잖아요. 알겠죠? 그게 그냥 분양 빼고 읽으면 되지, 그러면. 분양 빼고. 이걸 꼭 분양 약관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알겠죠? 나 원참. 처음에 나왔을 때, 약관에 대한 거 다 설명을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분양 약관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럼 약관은 들어봤는데 분양 약관은 처음 들어봤대. 뇌가 없는 사람이죠. 알겠죠? 자, 기억이요.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다. 객관적. 주관적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겨.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니은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 그것은 뭐냐? 개별약정이라고 얘기해요. 개별약정은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 적용된다. 그래서요,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 불분명.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알겠죠? 수분양자가 누구야? 수분양자가? 고객을 수분양자. 분양자를 뭐라 한다? 분양자를 작성자라고 하죠. 분양자를. 수분양자. 알겠죠? 상당한 이유 없이. 아까 뭐라 했어? 상당한 이유 없이 한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또 써.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공정 약관이라니까 무조건.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불공정 약관이라니까요. 유효, 무효? 무효라니까, 무효.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지금 무상과 유상을 설명을 해. 여러분,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예요. 주고 받는 것이죠. 그걸 대가성이 있어요. 대가. 무조건 주고받았다 해서 유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가 있어야 돼. 봐봐.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가분들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 대가로 잔금을 받죠. 주고받죠. 유상이라고 그래. 매매계약이죠. 매수인이 잔금을 주죠. 그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받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유상이라고 그래. 자요, 갑이한테요, 귤 하나를 주죠. 의리매나니까 어떻게 한다?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주죠. 그러면 귤값으로 준 것이 아니다. 아니죠. 주고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겠냐? 쌍무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 있어. 쌍무는 뭐고 편무는 뭐냐? 쌍무는 쌍방이 의무로 부담해. 쌍방이. 자, 우리가 매매계약 봐봐.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뭐를 준다? 등기를 해줄 의무. 우리는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 쌍방할 때 쌍.
쌍방이 의무, 무할 때 무, 쌍무라고 그래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편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 사람이 의무를 부담하죠.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요, 돈 1억 원을 공짜로 주기로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중고당차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중고당차를 제공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뭔가를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한 사람만 의무로 부담하죠. 그것을 편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것을 이해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쌍무는 유상이고, 유상은 쌍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무슨 계약이냐? 낙성이에요. 낙성. 낙성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계약이냐? 그것은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알겠죠? 불요식 계약이고, 낙성이 만든 거 뭐냐? 요물 계약이고요. 불요식이 만든 거 뭐냐? 요식행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낙성이라는 거 뭐예요? 승낙만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우리 이것을 낙성이라고 얘기해. 승낙만하면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 요물은 뭔데? 요물은 승낙만 해서는 안 돼. 반드시 요물. 요물이라는 건 뭐냐? 물건을 요구한다. 물건을 요구해. 승낙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줘야 돼? 물건까지 줘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대계보라. 이렇게 현대계보. 현대는요, 현대계보. 현대그룹은 돈을 좋아한다. 돈을. 알겠죠? 현대계보. 알겠죠? 그러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대계보 요물계약이다. 요물. 여기는 요식이죠? 요식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특별 성립요건. 이런 특별 성립요건에 뭐가 있어? 대부분이 뭐다? 가족법상이 가족법. 가족법상이니까 다 요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인이다, 인지다, 입양이다, 파양이다, 출생신고다, 사망신고다. 다 뭐다? 그것은 뭐라고 한다? 그것을 특별 성립요건을 요식이다. 요식. 일정한 방식.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어음의 방식. 알겠죠? 유언의 방식. 유언도 가족법이죠? 유언의 방식.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법인을 설립하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죠? 질권을 설정할 때는 질권. 반드시 동산에 인도를 해야죠. 인도. 그래서 질권 설정 이렇게 질권. 전당포죠. 질권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 우리는 특별 성립 요건이고 요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다? 불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을 요구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는 15가지의 계약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15가지가.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우리 민법에 15개의 계약이 딱 법으로 이름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것을 유명, 있을 유자에다가 이름 명자를 해가지고 유명이다. 유명하다 하는 게 아니고 유명계약이다.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이름이 없는 계약을 말한다. 무명이다. 무명. 우리 그 채권법에는 학원의 수강계약이란 말은 없어. 수강계약은 말이 없지만 두 사람이 하니까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름이 없어. 그런 말이. 그래서 그것을 수강계약을 무명, 이름이 없는 계약이야. 법에. 알겠죠? 그 다음에 법에 나와 있는 그 계약을 말한다. 전형적인 계약이다. 전형계약이라고 얘기해. 알죠? 그런데 우리가 수강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형적인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상하고요, 쌍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하고 편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계약이란 뭐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용대차.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증여. 자, 봐봐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 여러분이 학원에 오셨는데요, 모르고 펜을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옆 사람한테 하나 빌릴 수 있죠? 쓰고 나서 그대로 갈 때 다시 돌려주죠? 그걸 사용대차다. 사용대차. 공짜로 쓰는 거죠. 그래서 빌려 쓰고 동종, 동량, 동질로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사용대차라고 얘기하고, 증여는 뭐다? 공짜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사용대차는 뭐죠? 사용대차. 무상편무, 낙성물료시. 봐봐. 무상편무, 낙성물료시. 그 다음에 증여는요, 무상편무, 낙성물료시.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유상편무, 낙성물료시.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라고 말할 때 유상계약은 매매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물론 이제 판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하고, 그 다음에 고용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어. 여행계약이요. 여행계약. 우리 이번에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란다? 유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유상이란 뭐죠? 봐봐. 여기 봐. 매매는 뭐죠? 매매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이렇게 읽어. 교환계약은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이렇게. 이걸 암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요, 원칙. 원칙은요, 무상이야, 원칙. 그걸 뭔다?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소비대차고요, 그 다음에 위임하고요, 임치하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이 네 가지는요, 이 네 가지는 뭐냐? 원칙은 무상인데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유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물료식. 이자부 소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물료식. 알죠? 위임도요, 무상일 때는 위임, 무상, 편무, 낙성, 물료식. 위임이 만약에 유상이다, 유상, 쌍무, 낙성, 물료식이에요. 그럼 무슨지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어. 편무 계약은 없고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것.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험 부담. 이것을 뭐냐면 쌍무 계약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하시면 나오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을 구별하는 데는 위험 부담하고 동시행 항변권이 쌍무 계약에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에,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에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있다. OX, X. 유상과 무상이 아니고 쌍무와 편무를 구별할 때 쌍무 계약에 한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여기요. 매매계약은 뭐라고? 유상, 쌍무, 낙성, 물료식. 임대차는 뭐라고? 유상, 쌍무, 낙성, 물료식. 사용대차는요, 무상, 편무, 낙성, 물료식.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물료식.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물료식.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어디에만 있다? 쌍무 계약에만 있다. 지금 구조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뭐죠? 유상, 쌍무,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 편무는 무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춧가루가 딱 하나가 있다, 고춧가루가.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 현상 광고다. 여러분, 현상 광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현상 광고. 여러분, 현상 광고는 유병헌이 사건 있죠? 유병헌이 현상 광고 5억 원. 신창훈 사건 있죠? 그럼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상 광고는 심심치 않게 자주 보는 데가 있죠? 어디가 뭐 자주 봐? 터미널 가면 자주 보죠. 알죠? 강도 살인 300만 원. 알겠죠? 참 싸죠? 강도 살인 300만 원이요. 신고하다가 300 먹기 전에 죽어버릴 수 있어. 알겠죠? 300. 자,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봐. 우리는요, 원래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야, 편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유상 계약이 언제나 쌍무이다. OX, X. 언제나 쌍무는 아니죠. 왜? 편무가 있으니까.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OX, X죠. X죠. 뭐가 있으니까? 유상이 있으니까, 유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상은 언제나 쌍무다. X.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X. 알겠죠, 이거?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현상 광고 때문에. 현상 광고는 뭐다? 유상하고 편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상 광고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 현상 광고만 없다.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다. 그런데요, 현상 광고 때문에 유상이고 편무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 돼야 되는데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 아니다. 뭐가 있다? 유상이 있다. 그 놈이 바로 뭐다? 현상 광고라고 하는 놈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은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지만 무상은 언제나 편무인 것이다. 무상은 언제나 편무. 이게 이 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다. 알겠죠? 자, 다시. 유상은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지만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 아니지만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다. 알겠죠? 들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설명을 할 때 이걸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암기가 된 것이냐? 내가 말하는 게 암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림이 암기가 됐으니까 그림은 그냥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칠판을 딱 세우고 거기 그냥 칠판에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그림 그냥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어떻게 한다? 유상 쌍무가 아니고 쌍무는 유상이다. 무상은 편무인데 편무는 무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간단하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뭐다? 민법이다. 그런데 현상 광고 빼면 뭐다? 유상 쌍무,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현상 광고 빼. 그러니까 현상 광고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무상으로 뭐가 있어? 사용대차하고 증여죠?
사용됐다 증여는 현상 광고가 아니죠. 아니면 뭐다?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죠. 그래서 현상 광고는 그 다음에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다. 알았죠? 현상 광고 빼고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다. 이해됐나요? 세상도 제식의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았으리라고 믿고, 알겠죠? 믿고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없네. 알겠죠? 자, 있어. 오케이. 어디 보냐? 214. 여러분 봐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봐봐. 214부터 217까지가, 7번까지가 뭐냐? 뭐에 관한 것이다? 방금 지금 얘기에 관한 것이다. 170페이지하고 171. 170에서 171. 자, 봤나요? 계속 시험이 나오죠? 한번 봐봐. 214번 봐봐. 민법상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OX.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212, 170에 214. 170에 214.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OX. 아니야?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에요? 이런 봐봐. 여기 오늘 비 왔어, 안 왔어? 비 안 왔어? 그러면 쓸려 내려갈 것이 별로 없는데. 알겠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다시. 유상은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나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요, 공부할 때 이런 머릿속에 칠판을 딱 세워. 알겠죠? 세워졌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생각하면서 읽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에요. 알겠죠? 자, 2번. 사용대차는 쌍무다. OX. 사용대차는 뭐다? 무상편무. 자, 교환은 것은 금전의 보충 지배에 대한 약정 줄고, 금전의 보충 지배에 대한 약정, 그것을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건 나중에 보고 준용한다. 알겠죠? 그래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여기 지금 나오죠? 4번의 맨 끝에 위험부담의 문제. 이런 위험부담의 문제는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할 때요,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할 때요, 쌍무와 편무, 쌍무계약에만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 틀렸죠. 왜 틀렸다? 써 거기다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 타인 소유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자, 215번 한 번 더 읽어봐. 세상 제일 신기한 민법인데요. 자, 1번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알겠죠? 무상편무다.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행에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다. OX.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와 증여 암기하라고. 뭐라고? 무상편무다. 무상편무. 0.1초, 0.0001초.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OX. 생각하지 말라고. 그림 그리라고. 그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쌍무는 유상이지만 유상은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 무상은 편무지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안 해 이제. 알겠죠? 자, 예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다. 언제나 써 앞에다가. 언제나. 4번. 쌍무 계약이 갖는 줄과 이행상의 결연성을 나중에 할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밑에 써 전속상의 결연성 옆줄 긋고 위험부담. 전속상의 결연성은 위험부담이에요. 교환 나왔네. 교환은 뭐예요? 교환계약은 뭐예요? 유상쌍무 낙성분료식. 유상쌍무 낙성분료식. 우리가 낙성분료식이다 이렇게. 그렇다. 알아? 이 말이죠. 알겠죠? 알아? 이렇게. 똑같은 말 계속돼. 216번 봐봐. 쌍무계약은 쌍무는 뭐라 그래?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 쌍방이 알겠죠? 쌍방 돌고 서로 상담에 대해서 상호 우전적 결연관계 채무 쌍무라고 그래. 알겠죠? 쌍방이 채무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라고 그래. 그 다음에 2번 편무. 아까 편무는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호 우존적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상호 우존적 결연관계 이꼴 대가성, 악연적 이런 것이 없다. 유상과 무상. 유상과 무상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유상과 무상은 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무상은 주기는 주는데 받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서로 상담에 대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주고 대가적 의미가 있다 뭐 유상 없다 무상. 그다음에 4번 쌍무와 편무로 구별한다. 쌍무 계약이면 쌍무 계약 박사고 뭐만 있다? 동시행 합의권과 위험부담. 모든 유상은 쌍무다. OX. 계속 헷갈릴 거예요. 모든 유상은 쌍무. 이렇게 헷갈릴 거면 뭐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나 같으면 암기하겠네. 모든 유상은 쌍무다. OX. 모든 쌍무가 유상이다. 모든 유상이 쌍무인 것은 아니다. 누가 있으니까 쌍무에가 뭐가 있어? 쌍무에는 편무인 뭐가 있어? 현상광고. 다시 쌍무에는 편무인 뭐가 있어? 현상광고. 이러면요 귀찮아서도 암기하겠네. 귀찮아서도. 알겠죠? 계속 나온다. 계속. 됐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